암벽에 뿌리를 두고 산 정상에 우뚝 서 있는 대왕 소나무입니다. 키 14m, 가슴 높이 직경은 1.2m인데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고 산불도 여러 번 겪었지만 600년이 넘는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대왕님은 키를 키우는 대신 하체를 튼튼하게 만든 것 같은데요. 옆으로 뻗은 가지들도 정말 멋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산악회에서 대절한 버스가 보입니다. 저는 오늘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 숲길에 갈 것인데요. 오전 9시에 해설사의 안내를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겁니다. 금강소나무 숲길은 산림청이 조성한 1호 숲길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공기부터 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숲길로 꼽히는 금강소나무 숲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30m가 넘는 키와 80cm가 넘는 지름을 가진 명품 금강송이 질비한 군락지라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숲길을 보존하기 위해 하루에 들어가는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숲길을 보존하고 안전한 산행을 위해 숲 해설가가 동행한다고 하는데요. 정상에는 아주 멋진 수령이 6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왕 소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올라갈 코스는 4구간인 대왕 소나무 길입니다. 여산밭에서 시작해 돌아오는 10.4km 구간으로 5시간이 소요되는 중급 코스라고 하는데요. 전체 7구간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가장 멋진 코스라고 합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곡 옆으로 난 길을 쭉 따라 걸었는데요. 한참을 가다 보니 대광천이 나왔습니다. 대광천은 개울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길인데요. 조금 더 걸어 올라가니 석박골 폭포가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참 시원했습니다. 좀 더 올라가니 망부송이 나왔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 같은 모습의 나무라고 해서 망부송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더욱 멋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부채? 산? 맞아요. 상용문자 산, 매산자. 그래서 산을 가장 사랑하는 나무, 이 나무겠죠. 생강나무. 잎이 매산자를 하고 있어요. 생강나무. 대왕소나무 숲은 조선 숙종 6년 때 황장목산으로 지정됐습니다. 황장목산이란 임금의 관을 만드는 데 쓰는 질이 좋은 소나무를 키우기 위해 백성의 벌채와 입산을 금지한 산인데요. 세조 때의 기록에 따르면 함부로 벌채한 사람은 곤장 100대를 때렸을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질이 까졌지만 밑으로 쭉쭉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지? 네. 근데 이거 두 나무 보세요. 모양이 어때요? 밑으로 쭉쭉 갖는 것보다는 거북이 등 모양, 육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나무를 보고 우리가 황장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황장목. 그냥 울진에 있는 금강소나무가 다 황장목이 아니에요. 황장목이 되기까지는 이 나무는 지금 굵기가 많이 굵진 않아요. 어때요? 금수저 물은 사람 돈 많아요? 흑수저 물은 사람 돈 많아요? 흑수저가 돈 많아요? 금수저. 자, 나무는 씨앗을 어디에 뿌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빨리에 뿌리면 내리면 굵기가 많이 굵지 않아요. 세월이 많이 가도. 근데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도 아주 아름들이 굵을 수 있어요. 근데 아름들이 굵은 나무도 다 이렇게 거북이 등 모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거북이 등 모양이 됐다는 거는 세월이 적어도 300년 가까이 된다. 300년 가까이 되면 나무가 어때요? 다른 나무들은 어디로 팔을 뻗치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두 팔을 다 뻗치고 있어. 가지들이, 그죠? 이 소나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데 이 나무는 보면 가지가 어떻게 수평으로 내려앉았어요. 다 모든 거를 내가 한 300 정도 살아보니 다 포용할 수 있다. 다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나무들이 꼭을 자르면 황장목이 돼 있어요. 침재와 변재가 한 80% 그 차이를 두고 있어요. 나무 색깔이 속이 진한 거 보셨죠? 자르면
속이 색깔이 진한 부위를 심재라 하고 가의 연한 부위를 변재라 합니다. 그럼 보통 나무들은 심재가 3분의 1 정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황장목은 80%가 심재예요. 80%가 송진이나 탄닌 성분이 더 많다, 더 단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살아서 1000년을 가는 걸 우리가 찾기는 힘들지만 이런 나무를 베서 집을 지어 놓으면 1000년을 넘게 갈 수 있어요. 1000년 넘게. 그게 어디에 증명이 되냐면 우리 천년고찰 절집, 그죠? 고구려 시대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 불교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내려오면서. 그런데 절집들이 1000년이 넘어도 그 흑기야를 이고 있는 그 기둥들이 다 이런 황장목으로 만들어졌다. 황장목 내지는 산돌배, 삼번나무 이런 것들이 수명을 오래 합니다. 배나도. 그래서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1000년을 간다. 황장목은 베어서 1000년이 간다. 그리고 왕실에서 쓰는 나무라서 우리가 왕의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금강소나무는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데 껍질도 조금 더 붉은색을 띱니다. 뒤틀림이 적고 강도도 일반 소나무보다 5배나 강해 궁궐의 목재로 쓰이던 귀한 나무입니다. 1959년부터는 육종림으로 지정되고 보호받으며 관리되어 온 숲인데요. 2006년도에야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대왕림을 아련했습니다. 파란 하늘을 천장 삼은 대왕소나무가 홀로 왕자에 앉아 세상을 굽어보는 듯한데요. 60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민족의 혼을 담아 절개와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소나무에서 뻗친 가지가 용트림하듯 백두대간의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데요. 과연 장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드디어 대왕소나무 앞에 나왔습니다. 산을 호령하듯 우뚝 솟은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600년이 넘은 동안 이곳에 서 있었다는 거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보다 더디게 자랍니다. 그런 이유로 나이테가 3배나 더 촘촘하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천연 방부제인 탄닌과 송진 함량이 높아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금강소나무도 200년 이상 자라야만 문화재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때문에 걷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숲길. 하지만 평균 4시간에서 7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까 의자 거기다. 중상 정도의 난이도인데 평소 산행을 자주 하지 않았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5km 정도의 비교적 짧은 코스로 짜여진 가족 탐방로도 있는데요. 미리 예약만 잘하면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폈는데 나비도 오고 벌도 옵니다. 이렇게 하얗게 꽃이 피는 게 꼬리 진달래예요. 지금 여름꽃. 이거는 이게 뭐 산마다 다 있진 않아요. 너무 깊은 산에 가면 이제 이렇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꼬리 진달래인데 얘는 상록입니다. 잎이 겨울에도 달려 있어요. 겨울에는 얼어서 붉게 돼 있다가 봄 되면은 다시 이렇게 초록으로 바뀌는 상록으로 피는 꼬리 진달래. 앞에 소나무가 벼락 맞고 꺾어지고도 살아남았답니다. 아, 저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숲길을 따라 걸어오니 조령 성황사가 나왔습니다. 이곳은 보부상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건립한 것인데요. 인적 없는 산길을 장시간 걸어야 했던 보부상들이 신변의 안전과 성공적인 행성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빼곡 이름이 장사꾼들 이름인데 이 길이 한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300년 넘어요. 그래서 그 현판 하나가 이거를 한 번씩 건물을 새로 보수하거나 지을 때마다 십시일반 냈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어요. 숲길을 계속 내려왔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숲길이라 많이 덥지는 않았는데요. 여름에 숲길을 걸으면 시원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왕의 나무로 불리는 금강소나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법 긴 코스로 조금 힘이 들긴 했지만 결코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가족과 함께와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